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을 부탁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얼마 전 선생님의 컨텐츠를 보고 과거 준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제가 권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과학 경시대회에서 아이가 관심을 갖길래 한번 도전해봐 하고 추천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의 관심사를 하나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전국대회도 준비하면서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것을 보니 과거를 준비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실질적으로 지필평가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필평가를 치렀을 때 과학 점수도 보고 수학도 잘 챙기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과거 영상을 보니 여학생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여 고민되어 연락드립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아이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주고 싶은데 과거가 정말 아이에게 맞는 진로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등학교 준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 영상을 보고 과학고를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고민 상담이 왔습니다. 한 번쯤은 특목고에 대해서 내 아이도 보내보면 어떨까 관심 가진 적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니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전문가 자격증의 기대는 사회는 이미 쇠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사라는 것보다는 AI든 그 관련을 공부할 수 있는 공대 쪽으로 우리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방송에 나와서 참 신기했었는데요. 의대를 향해 가는 지금 과거를 준비해도 괜찮을지, 공대 보내는 기준은 무엇일지, 특목고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러나는 고민인데요. 자, 우리 아이 과거 보내도 괜찮을까요? 특목고 보내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의 특징이 나오죠. 과학경시대회에서 우연히 참가를 했다가 상을 받게 되었다. 그때 부모 마음은 어때요? 오, 우리 아이가 과학에 재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막 꿈이 커지죠. 이쪽으로 해서 아이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재능을 보이는 분야에 있어서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과학경시대회도 1학년, 2학년, 3학년 준비해 나가면 과거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당연히 아이가 재능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당연히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다라고 사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과학경시대회에서 혼자만 노력해서 그 결과를 이룬 것은 아닐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상의도 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분명히 도움을 주셨을 텐데요. 그것에서 아이가 얼마나 기여한 바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가면 정말 뭔가를 탐구하고 실험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얻는 아이들이 즐겁게 과거를 다닙니다. 과거에서도 어느 특목고나 마찬가지로 상위 몇 프로 아이들은 정말 원하는 대학에 화려하게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거기서 오히려 패배감을 느끼고 과거에 가지 않았던 아이보다 더 낮은 대학에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기 위해서 과거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상처 입지 않고 아이가 즐겁게 해내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과거의 목적에 맞게 아이를 보내는 거겠죠. 과거의 목적은 정말 과학, 탐구, 실험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적으로 1학년이지만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서 과학 쪽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지켜보면서 그쪽 부분을 계속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과거를 준비해 본 경험이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과거에 떨어지더라도 그 차근차근 자기소개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갔던 스펙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자신이 주도해서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니까 도전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진심으로 실험이나 실습 그런 것들을 즐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학고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에서는 대학 수준의 실험과 대학원 수준의 설계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실험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기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면 그것을 차지하고 아이가 그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과거에 갈 때 조금 요런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에 인간관계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형 과거의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기숙사에서 몇 명이서 한 방을 써야 되는데 사람 관계에서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같이 기숙사를 쓰는 친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히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기숙사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고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큰 폭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춘기 형성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관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정신력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이것저것 다 흥미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한테 흥미를 드러냈을 때 그 부분을 푸시해주고 도전해보고 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밀어주고 체험해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가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한 것들이 아이 뇌에 차곡차곡 영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영역들은 가지치기로 지워집니다. 아, 뇌에서 이 아이한테는 이 부분은 필요 없구나 라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흥미를 갖고 그 부분을 경험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10가지 직업을 갖게 될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연결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딱히 과거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도전해보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과거에 대해서 아이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기숙사 생활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정신력과 관계 회복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 번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지원하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놓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준비를 하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아이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과거가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리고 과거는 미리 준비해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고입 전형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도전해보면서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자기 이력 관리하는 것도 연습이니까 한 분야의 재능을 좀 찾은 것은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라고 딱 목적을 정하시지 말고요. 마지막에 아이가 쭉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선택은 아이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맞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분야를 찾은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특목고, 공대, 과고 이런 분야의 한 가지 분야에 특출하게 아이가 재능을 드러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서 뽑아서 연결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기 위해서 중학교 때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를 찾다 보면 아이의 진로의 방향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진로의 방향을 찾는 거니까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